급변하는 글로벌 조세 환경과 고도화되는 국제조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화우 국제조세 전략센터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오늘은 화우 국제조세 전략센터 출범의 배경과 기업에 제공하는 핵심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조세 전략센터장 조세그룹 유성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제조세 전략센터에서 크로스보더 투자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조세그룹 김대호 회계사입니다. 국제조세 전략센터에서 국제조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세그룹 박영웅 변호사입니다. 화우 국제조세 전략센터를 출범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고객의 요청이 달라진 것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도와달라, 과세 처분을 취소해야 하는데 도와달라라는 사후적 대응 요청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투자 구조를 짜는 단계부터 세무 리스크를 함께 설계해달라는 요구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조세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OECD BEPS 프로젝트, 그 중에서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의 시행, 그리고 각국 과세 당국의 역외 탈세 추적 강화가 맞물리면서 세금이 단순한 비용 항목이 아니라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기존처럼 분쟁이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고객에게 충분한 가치를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부터 투자, 거래 구조 설계에 함께 참여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것이 국제조세 전략센터 출범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국제조세 전략센터는 국제조세 분야 등에서 20여 년간 활동한 국세청 사무관 출신으로서 국세청 실무 경력이 있는 저를 비롯해서 국세청에서 국제조세 분야에 큰 업적을 남기신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이동신 고문, 국제조세 분야 전문가로서 외국에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심재진 미국 변호사, 3일회계법인 국제조세팀 출신 박영웅 변호사 등 국제조세 관련 핵심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세무진단, 조세자문,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등 고객을 위한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EPS, 글로벌 최저한세 등 최근 국제조세 이슈 중 기업들이 가장 체감하는 변화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BEPS, 즉 소득 이전 및 세원 잠식에 관한 대응이 주로 공격적인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방어적 성격이었다면 현재 글로벌 최저한세는 기업의 조세 전략과 회계 시스템 전체를 재편해야 하는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례 없는 행정적인 부담, 또 IT 시스템 개편의 필요성입니다. 기업 실무진이 느끼는 가장 큰 고충은 세금을 더 내는 것보다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무회계나 세무조정 데이터 외에 해외 자회사들의 모든 재무 정보를 망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많은 기업들의 ERP 시스템이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외부 전문가와 외부 전산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경제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기존 저세율 국가에 투자해서 받고 있던 조세 감면 혜택과 전반적인 경영 전략을 재검토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자회사가 현지 정부로부터 법인세 면제나 감면 혜택을 받으면 그만큼 그룹 전체의 이익이 증가했지만 글로벌 최저한세 하에서는 현지에서 실효세율이 15%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만큼 결국 모기업 소재지인 우리나라에서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그 혜택 효과가 상쇄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결국 저세율 국가를 활용한 전통적인 절세 전략이 유효하지 않게 되었으며 기업들은 공급망 재편과 투자 국가 선정 시 인프라나 노동력 등과 같은 세금 외적인 요소들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간 과세권 갈등과 또 이중과세의 불확실성 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BEPS 프로젝트의 당초 취지와 달리 이제 각국이 자국의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무형자산 사용료나 경영자문수수료 등 그룹 내부 거래에 대한 이전 가격 정책을 더욱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또는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세 리스크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투자는 결국 원금 이상의 충분한 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위입니다. 세금은 투자 수익을 감소시키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이므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기업들은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부담 절감을 위해서는 투자로 번 돈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로 취급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일단 소득으로 취급되면 금액이 달라질 여지만 있을 뿐 세금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고정사업장 개념입니다.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현지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반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현지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현지에 인력이나 물적 시설을 두지 않거나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자 합니다. 반대로 현지 과세 당국은 세수 확보를 위해 조금의 인력이나 물적 시설만 존재해도 고정사업장으로 취급하려 합니다. 잦은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업이 번창하는 경우 인력이나 시설도 늘어나기 마련이므로 외국에서 장기간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부터 투자기업은 현지 법인 설립, 지점 설치 등을 통해 과세 실체를 공식적으로 생성하되 세부담을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기업은 현지 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자본으로 납입하는 대신 대여함으로써 이자 비용만큼 현지 법인의 과세 대상 소득을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 비용이 적정 수준인지에 관한 이전 가격 문제가 기본적으로 발생하고 과소자본세제, 이자 비용 공제 제한 제도 등에 따른 과세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업활동 없이 주식 양도 차익, 이자, 배당, 사용료 등을 얻기 위한 소극적 투자의 경우에는 조약 남용 여부가 주로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세법상 외국 기업이 지급받는 상표 등 사용료는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사용료를 지급받는 자가 아일랜드 기업인 경우에는 조세 조약에 따라 과세 면제됩니다. 동일한 소득임에도 기업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에 따라 세부담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외국 기업은 자신이 직접 사용료를 지급받는 대신 아일랜드에 설립한 자회사를 통해 사용료를 받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 관리 권한을 지닌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한해 조세 조약을 적용하도록 하는 혜택 남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전 가격 문제가 발생하고 기업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전 가격 과세 문제는 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해외 자회사 등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 가격이 정상 가격과 다를 때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과세 당국은 기업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익을 조정했다고 봐서 과세하는 것이 바로 이전 가격 과세입니다. 주로 경영자문료나 로열티 지급의 과다 문제, 또 글로벌 그룹 전체는 흑자인데 국내 자회사의 지속적인 적자 또는 저조한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 정상 가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 무형자산을 저세율 국가의 관계사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절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의 여부, 또 조세 피난처를 경유한 거래 등이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 가격은 결국 평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과 근거의 구비가 더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이전 가격 보고서를 미리 작성해 둬서 국내 법인이 수행하는 기능과 이익을 미리 분석해 두고 용역 거래에 대한 입증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들릴 수 있지만 계약의 내용과 실제 거래가 일치하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가격 산출 방법 사전 승인 제도, 즉 APA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청과 기업이 미리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합의하는 제도인데요. APA를 체결하면 합의된 기간 동안에는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도 있고 이전 가격 과세 위험을 원칙적으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규모가 크고 분쟁 위험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가장 확실한 위험 회피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화우 국제조세 전략센터가 기업에 제공하고자 하는 차별화된 가치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째, 선제적 사전적 리스크 관리입니다. 화우 국제조세 전략센터는 단순히 세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글로벌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조세 리스크를 미리 진단하고 점검합니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적의 조세 구조를 설계하고 개별적인 사항 대응을 넘어 경영 전략 전반에 걸쳐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둘째, 원스톱 통합 자문 체계입니다. 저희 전략센터는 조세 문제뿐만 아니라 화우의 자문그룹, 금융그룹, 자산관리센터 등 다른 전문그룹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원스톱 통합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는 해외 투자 초기 단계부터 사업 운영, 구조 재편, 그리고 사후 분쟁 대응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일관되고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맞춤형 전문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 전략센터는 기업의 다양한 필요에 맞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이주나 상속, 증여와 관련된 절세 컨설팅부터 국경을 넘나드는 M&A 및 구조조정 전략 자문, 그리고 최근 급부상하는 가상자산이나 신사업 관련 규제 대응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 특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국제조세 이슈를 처음 접하는 기업이나 담당자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한 가지 조언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설계가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받거나 분쟁이 발생한 뒤에야 전문가를 찾습니다. 그러나 특히 국제조세 영역에서는 거래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세무 리스크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듭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래 구조를 사후에 바꾸기는 매우 어렵고 과세 당국과의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이든 또는 외국 기업과의 거래든 국제적 요소가 있는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이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이슈는 무엇인가를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번의 점검이 수십억 원의 과세 추징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국제조세는 나중에 챙겨야 할 세금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여야 할 경영 전략입니다. 이 인식의 전환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국제조세 전략센터는 그러한 사전 진단과 전략 수립에서부터 함께하는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국제조세 해답. 복잡한 국제조세, 변화하는 국제조세 국제조세 리스크 대응 국제조세 전략센터가 함께합니다.